그리고 저는 딱 기준을 정해줘요. 싱글은 무조건 100만 원 언더로 살아야 된다. 일주일 식비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은 정말 제가 이분과의 인연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길고 오래됐고요. 같이 욕을 먹어가면서 또 같이 또 칭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동고동락을 했던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기자분이십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시고 또 다양한 또 TV에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2030 분들을 위한 콘텐츠 활동도 하고 계신 어서민의 대표 성선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30들이 딱 저한테 오면 무슨 투자를 해야 될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럼 멘토시잖아 또 우리. 무조건 부동산이다. 근데 2030 친구들이 꼭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내 명의로 돼 있으면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일단 깨고, 그래서 내 명의로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 세입자분께서 사셔도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고 난 뒤에 보면 이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모은 2030들은 있더라고. 그 종잣돈 정도가. 그러면 그거를 해서 사실 이제 2천만 원 들어갔는데 2천만 원 오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내가 한 번도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또 강하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순삭이에요.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모으는 프로젝트였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 EBS 방송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게 저희가 이제 매일 그렇게 제가 3명을 매일같이 이렇게 뭐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가계부를 맨날 저희 단톡방에 써서 올리고 하는 거를 정말 그때 리얼 다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실제로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6개월 만에 대학생 2명이, 원래는 대학생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아르바이트 말고는 할 게 없죠. 근데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는 거 이런 거 다 모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해가지고. 와, 장학금까지. 네, 그래서 그때 그 친구 2명이 거의 한 850만 원, 900만 원을 6개월 동안 모았어요. 네, 그리고 그 직장 다녔던 친구는 1,000만 원 넘어 1,200만 원. 그럼 일단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그 6,000%를 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좀 시작하면 될까요? 종잣돈을 일단 모아야 되는데 지금 뭐 2030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3년 동안이나 이제 기초반 6,000% 기초반을 하면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030 분들이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아주 기초적인 게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절약 습관이 몸에 배야 되거든요. 종잣돈과 절약. 근데 이게 기준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월급의 80% 이상은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딱 기준을 정해줘요. 싱글은 무조건 100만 원 언더로 살아야 된다. 아, 생활비가? 네. 그리고 이것도 딱 나와요. 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식비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저는 이 기간을 최소한 뭐 길어봤자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로 끝내야 돼요. 없어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는 제가 재테크의 여왕이라는 책을 냈던 게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진짜 이제 막 포인트도 모았었고요. 포인트. 그리고 그때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그리고 뭐 정말 아낄 수 있는 거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았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딱 저는 이제 지나왔어요. 그렇죠. 지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돈을 이제는 아끼는 게 딱 너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별로 돈을 새는 데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나게 되면 어떤 단계에 오르냐면요.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단계? 아니, 이런 단계 제가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정말 정석대로 이 과정을 밟은 멤버들은 대부분 그 단계에 올랐어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 멤버들은 딱 2개월을 해요. 2개월만 하면 딱 이게 몸에 배어? 네, 그리고 사실 가계부 쓰고 절약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딱 2주만 지나면 습관화가 딱 돼요. 근데 그걸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못할 것 같은데 또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할 수 있어라고 응원을 해주면 다 해요. 근데 이제 이 단계는 저는 정말 정직한 단계라고 봐요. 정직한 단계. 내가 노력한 만큼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내가 맘만 먹으면 돼요. 아, 나는 뭐 식비를 줄이겠어라고 맘먹어서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나머지 재테크도 할 수가 없는 게 투자에서 또 넘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거든요. 멘탈이죠. 요즘에 사실 멘탈 털리는 분들이 많아요. 코인도 폭락했잖아요. 코인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뭐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죠. 그래 멘탈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멘탈은 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손실을 하네 안 하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금 손절을 한다고 해서 돈을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런 뭐라 할까요? 내가 해서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고민들은 사실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난 거를 보면서 디프레스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가 되면 사실 투자는 맞지가 않아요. 이건 일단 멘탈 관리부터 먼저 해야죠. 저는 일단은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안 본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보는 거는 나쁘지 만약 봤을 때 뭐 내가 꼭 이거를 지금 현재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손실은 딱 마이너스 20%가 마지노선이거든요. 만약 마이너스 20% 이상 넘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간 거다.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플러스 수익률이 250%? 그렇죠. 거의 이제 500%이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로 회복하려고 하면 플러스 25%만 되면 돼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일단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시기를 놓쳤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회 여건이 안 좋구나. 그러면 이게 언젠간 또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또 뭐 예를 들어 뭐 97년, 98년 뭐 그때는 뭐 투자를 안 했었지만 2008년, 네. 2009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막 신문에서 계속 안 된다. 어느 순간 또 바닥을 치고 또 회복을 해가지고 다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경기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다.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개념은 절대 없잖아요. 네네.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언젠간 또 저는 이 위기가 지나고 또 극복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 빠졌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저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80% 저축을 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생활비를 쓰지 않고 식비를 일주일에 10만 원 미만 하면서 종세를 모았단 말이죠. 네. 그 모은 돈으로 처음에 뭘 하셨습니까? 뭘 하라고 추천을 하시나요? 부동산을 저는 소액 부동산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액 부동산 이제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작은 아파트들. 네. 뭐 제가 뭐 레터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했었는데 네. 서울에 살면서 사실 내가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부동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서울에서는 지금 5천만 원 미만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전 네. 이번에 광주에 가서도 깜짝 놀랐는데 광역시인데도 5천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 각 지방별로 이제 또 각종의 호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저는 얼마 전에 그것도 했었어요. 뭐 하이닉스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 왜냐 그런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그쵸. 많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그 일대에 또 이제 하이닉스 공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호재, 일자리 호재가 또 있는 거고, 뭐 대기업이 들어서는 데들을 따라다니는 것도 저는 한번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교통도 GTX는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GTX 플러스 다른 것들이 또 있는 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데 위주로 가면 이거는 교통 호재와 뭐 산업 호재가 딱 맞물렸을 때 이거는 안 오르기가 힘든 그런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사놓고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여러 번 갈아타야죠. 한 번 굴리고 두 번 굴리고 뭐 이렇게 굴려가지고 종잣돈을 굴려서. 네.
저도 이제 강남까지 진입하는데 몇 번을 굴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래한 것만 해도 뭐 한 10번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이제 다이렉트로 딱 내가 입지 좋은 데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님 도움이라든지 무슨 또 IT 무슨 또 맞습니다. 상장을 해서 또 IPO에서 내가 뭐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 한 번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지금도 뭐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뭐 예전에 투자했던 거 생각해 보면 진짜 라떼 시절에 예. 원주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여수도 투자를 했었고요. 뭐 전주도 갔었고. 그러니까 지방 투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딱 갈 때마다 뭔가 이거 반드시 오르겠다. 여기 뭐가 딱 들어온다. 이렇게 느낌이 딱 오면 그때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계약금 딱 질러가지고 올해, 내년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네.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땐 당연히 오늘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가면 저도 이번 일기신도시도 1억 대로 잡을 수 있는 물건들 그렇죠, 그렇죠. 보고 왔었죠. 그래서 저는 주식도 좋은데요. 처음에 사회초년생 친구들이 부동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그렇죠. 일단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천만 원 이상만 있다라고 하면 네. 일단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해서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부동산 쪽에서는 2030들이 처음 목돈을 굴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해봤고 또 2030들이 사실 이거를 또 많이 해본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또 전수가 좀 안 되는 거긴 한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목돈을 굴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뭐 이제 2030은 전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집을 깔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리트잖아요. 그럼 20대부터 해가지고 뭐 내가 결혼을 뭐 40대 넘어서 할 거다. 이렇게 플랜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비용도 되게 많고. 요즘 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네. 옛날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정말 멀리 보고 재건축, 재개발에도 묻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정말 20대 분들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20대 돌아가면 재건축에 투자, 재개발, 재개발에 묻어놓을 것 같아요. 재개발.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2011년도거든요. 근데 10년이 금방 가서 저는 부동산 사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10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10년을 지나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막 몇 년만 지나고 이래서 시장에 장이 안 좋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2011년도 투자해가지고 2015년, 2016년까지도 되게 부동산이 시세 차익이 안 났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침체장을 처음 겪어보니까 너무 불안했었어요. 네네. 이거 왜 안 팔리나. 아무리 내놔도 안 팔리나. 근데 또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한순간이어서 뭐 그렇게 안 팔리던 오피스텔이 갑자기 팔리고 뭐 이게 분위기 반전은 또 금방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한번 또 침체기, 호황기 이런 것들 사이클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안달복달할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장기로 보고 묻어놓으면은 내가 정말 못난이만 안 샀으면 수익은 다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2030 분들한테 재테크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몸값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뭐 일찍 저는 되게 이제 직업 특성상 그리고 제가 운 좋게 되게 어린 연차 때 부동산을 출입하는 바람에 네. 부동산을 일찍 눈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는데 사실 제가 정말 제대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사실 기자 생활 10년 차 넘어서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 직업에 엄청 충실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바탕이 된 게 지금 제가 이제 회사를 정말 과감히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기자 생활에서 다 배웠던 거 써먹는 거거든요.
여러 부서 뭐 부동산도 하고 증권도 하고 하시고, 은행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IB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기자 생활하면서 익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30들 재테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겠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저는 보니까 정말 회사에서 충실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고 네. 딱 제 회사를 이렇게 딱 차려보니까 확실히 뭐를 해도 자기 회사 차려서 일하는 게 되게 보람 있고 이렇게 하라고 또 추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재테크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너도 뭐 회사 그만두려고 막 결심을 해서 회사를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둬야겠다는데 한 3일 만에 이제 사표 쓰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는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큼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다 투자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래 이제 한번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다 여기서는 이제는 내가 진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바꿔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투자라는 거를 배웠고 그걸로 인해서 월급보다는 많이 받을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 딱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30 분들 우선순위가 그래도 일. 내가 하는 일.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 회사에 충실하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뭐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몸값을 높이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재테크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돈이라는 게 늘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집이 없어서 요즘에는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선택들을 할 때 그 돈에 상관없이 일도 하고 사람도 선택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크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아파트를 한 채 산 거예요. 지방 아파트를. 그러면 그게 되게 자기한테 뿌듯한 경험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뭐 빌라가 1.3억짜리였는데 막 꼬임에 넘어가지고 대출이 막 9,500만 원까지 된다고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내 돈은 1,500만 원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걸 해야겠다.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아이고, 대출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에서 처음 계약하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이미 저는 이제 그런 과정도 여러 번 하고 더 큰 것들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처음 했었던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져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이런 것들 지나왔다고 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알려줘야겠다. 그렇죠. 이런 걸 해보는 것도 전 되게 본인의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소액으로 좀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2030이 억대를 넘어가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후달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2천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내가 투자한 것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혹시라도 뭐 역전세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나는 여기에 무슨 지하철을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기 지하철 계획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호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본인 생각할 땐 되게 큰 호재인데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호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 2천만 원은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아도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소액으로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관점을 지금 제가 부동산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세 차익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제 월급처럼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건데 이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는 저는 주식으로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주식으로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익을 실현해라. 이익을 실현해라.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걸 흐뭇해하다가 네. 어느 순간 들어왔더니 계좌가 파란불 변해 있어. 근데 이게 주식을 저도 해보니까 주식은 장기로 묻어둘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바로바로 익절을 좀 해서 익절. 네,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으로 챙기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 정말 잘 나가던 종목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그게 또 내 수익률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바람이 불어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우량주라고 해서 절대 안 망하죠. 투자를 했었는데 좋을 때는 수익률이 뭐 100% 이상도 가다가 또 막 떨어질 때는 또 거의 본전으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00% 정도 수익이 났으면 팔아야 되는구나. 그런데도 저는 이제 안 팔고 중국 주식은 정말 뭐 10년씩 장기로 가져갈 거야. 이러면서 안 팔기도 했었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처음 투자했을 때는 많이 안 팔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우량주에 이제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애플을 만약에 뭐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한 50주 정도는 일단은 내 목표 수익률에 가면 팔고 그리고 더 올라갔다 그러면 또 30주 정도 팔고 마지막으로 뭐 20주 정도는 남겨놨다가 얘네가 어느 순간 가지고 가면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식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보니까 훨씬 더 부동산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투자한다. 네. 그러고 하면 이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주식 공부는 훨씬 더 딥하게 들어가서 시장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동산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는 약간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주식은 근데 좋은 건 또 뭐냐면 내가 뭐 몸이 힘들지 않고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가장 이제 2030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주식 공부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읽어라.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증권사 딱 증권부 출입해가지고 여의도 갔을 때 기자실에 아침에 앉아가지고 맨날 했던 게 아침마다 50개씩 쏟아지는 리포트 다 읽으면서 그거 읽고 이제 저는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약간 좀 그 애벌레가 이게 좀 그 뭐라고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이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읽는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할 때 대부분 이제 정보를 뭐 주갤 같은데 주식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남한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100%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해서 주가 오르는 건 절대로 아니고.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팩트가 정확한 정보들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글을 굉장히 불친절하게 쓰거든요. 네. 왜냐면 기관들 뭐라고 쓰는 거지 개인 리테일들이 뭐라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물어봐도 왜 우리가 쉽게 써야 되죠? 이런 질문이에요. 타깃이 아니니까요. 개인 타깃이 아니라 기관 타깃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업계 용어들이 있고. 그러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허들을 넘어서 내가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정도는 이제 내가 주식을 기본 소양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부 정보를 알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내가 로 데이터 정도 그리고 뭐 미국에서 뭐 FOMC가 열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
기사로 해석해 준 걸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 FOMC 사이트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는지 물론 영어긴 하지만 요즘 파파고가 있어요. 뭐 해석 다 돼. 그리고 뭐 파파고도 실시간으로.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딱 보면서 실제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죠.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성명서 같은 거 발표가 되고 그리고 뭐 CPI가 발표됐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발표됐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딱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거기 어떤 그 섹터들과 카테고리들이 많이 올랐는지 본인이 직접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레터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판단을 도와주는 거고 내가 딱 처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거의 다 읽고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소화해서 떠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떠먹여주는 사람을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많이 읽다 보면은 어떤 증권사에 어떤 거가 맞는지 그리고 이 전망이 아닌 건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00%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정보를 보고 또 내 나름대로의 뷰를 가지면서 그렇죠.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갈 것인지 계속 이게 생각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를 그렇죠.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저는 제일 그래도 쉽게 돈 버는 게 몸 쓰는 것보다 머리 쓰는 게 주식은 또 물론 주식은 100% 내가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전 투자에 딱 들어가면 이게 또 감각이라는 게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해줘도 어떤 친구들은 되게 매매를 되게 싸게 잘하는 반면 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때 6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 대학생 2명한테도 주식을 알려줬어요. 네. 그랬는데 공부 잘하는 거랑 주식 매매 잘하는 거랑은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뭔가의 영역이 있나? 뭐 식스센스가 있나? 주식은 변수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부동산도 변수가 있긴 한데 주식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맘만 먹으면 또 현장에 가가지고 또 딱 직접 취할 수가 있잖아요. 주식은 좀 공부해야 될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공부를 좀 뭐 내가 즐겨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오는데 나는 리프트는 죽어도 못 했겠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일반 분들한테 이거를 왜 둘 다 강조를 하냐면 그럼요. 해야죠. 뭐 제가 이제 부동산을 더 깊게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소액으로 또 사실 10,0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또 주식이기 때문에 그럼요. 해야죠. 또 한계가 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올 어라운드로 다 이렇게 보면서 코칭을 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이제 약간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 요즘 보면 저는 신문 기자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메인 트렌드가 아닌 글쟁이잖아요. 뭐랄까 이제 지금은 다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패권이 넘어갔다 그럴까? 유튜브, 그쵸. 중심이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딱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잘했던 거는 지금 글 쓰는 일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글 쓰는 일인데 시장의 흐름이 영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둘 다 뭐 집중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레터를 발송하는 것처럼 아마 유튜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뭐 투자를 해서 퀄리티를 확 높이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딱 판단을 했을 때 시장은 시장이고 나는 나고 이 시장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기에 잘 부합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든지 시장이 작든 크든 시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유료 콘텐츠 시장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돈을 내고 어떤 콘텐츠를 산다는 것에 인식이 한국은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외국과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을 한 게 유튜브라는 영상에서 내가 싸우는 것보다는 이
빡빡한 유료 글 컨텐츠에서 내가 한번 소브를 보자. 그 판단을 했었던 거는 나의 경쟁력이 뭔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게 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과 무관하게 전방 사업이 막 그렇게 아웃스탠딩하지는 않지만 유망하지는 않지만 나라는 사람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나는 계속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 유료 콘텐츠 시장에서 한번 획을 그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한번 이름을 날려보고 싶다. 네. 이 어려운 시장을 개척해서 살아남고 싶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유망하다는 쪽으로 아마 볼 거예요. 유튜브는 상당히 진짜 유망하죠. 앞으로도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에도 기자들이 봤을 때 신문 기자들이 더 우세했다가 방송 기자들이 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고 이제 유튜브 넥스트 유튜브가 또 나오겠죠. 그게 아마 저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핫한 걸로 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유망한 곳에서 내가 몸담는 것도. 근데 저는 사실 사양 산업에서 몸담았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에서도 하지만 그 니즈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나라는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보는 것과 동시에 나라는 사람이 뭐를 잘하는지 어떤 거에서 그 코어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로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이 두 상황에서 다 병행할 수 없어서 이쪽에 집중을 하면서 사실 막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못 키우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여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제 정체성은 글 쓰는 사람 그리고 글로써 계속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 제가 준 정보로 인해서 그분들의 진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뭐 기자를 하거나 지금 제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자 정신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 그거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은 거죠. 저는 멘토가 없어요. 네, 그냥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내 길을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이 그게 바로 길이 된다는 거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